네, 주식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투자상의 1%는 지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장을 좀 시작을 활발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치 돌파를 해줬고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상승 종목 수가 좀 우세한 상황이네요. 뭐 그렇기는 한데요. 네. 뭐 사실 네. 이 정도면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봐야 돼서 일단 그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좀 중요한 건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쪽에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무한하면은 삼성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그러면은 걔네들 올라가니까 밑에 눈치 보던 애들이 따라서 올라가고 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돈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시장에 뭔가 신규 자금이 막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돈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신규 자금이 막 유입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쪽 이 뚱땡이들이 돈을 다 우거우거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나 이런 쪽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였으면 좋겠다. 뭐 코스피, 코스닥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일반적인 종목이라던가 중소형주 생각해 보면 지금 걔네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현 구간에서는 단기 박스권이라던가 횡보 느낌으로 약간 돈이 흩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지수 올라간다고 막 물개박수 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시장을 보시면 정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수급이 유한적인 건 알지만 좀 더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좀 버릴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지금 수익률 상위 1%가 담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시간 순매수 탑10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와 있는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심택,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사 컨센서스가 낙관적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TP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수주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확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들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약간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국 PIM 저희 방송에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죠.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가 넘는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가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BHI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미국 해군 전투함 MRO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최종 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호재 소식도 함께 들려와 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로노이까지 오늘은 약간의 숨 고르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원전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현대로템 좀 짚어주신다고요. 사실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대로템 잘 간다, 하나오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잘 네. 가는구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하고 하나오션 이렇게 방산주 쪽, 조선주 쪽이 잘 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시장도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올라가면 뉴스가 알아서 따라 붙어요. 그냥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왜 이쪽으로 돈이 쏠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 방위산업과 조선 쪽의 교집합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게 한몫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기술주들이 막 강세인 시장이라던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사실 기업의 실적에 시장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기업의 성장성에도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겠다. 지금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종목 뭐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그럴 때 기술주라던가 제약바이오 섹터 이런 얘들이 보통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시장이 뭔가 좀 무서워요. 막 이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우려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시장이 아무래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군들을 찾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지금 뭐 갑자기 시장에 단파도가 친다거나 큰 파도가 쳐도 버틸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적주를 봅니다. 네. 그럼 지금 올라가고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를 생각해 보면 뉴스보다는 좀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지수가 좀 과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한번 눌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시장을 누를 수 있을까? 아마 경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누르려나?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이상한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도 시장을 누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을 살짝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되는 게 조선방산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방산 쪽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이 종목을 지금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지지라인으로 잡아라. 어디를 돌파하면 더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돌파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고 있는데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아랫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자리인 61선 여기 돌파가 관건이라 그랬죠. 20만 원 돌파하면 위로 더 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20만 원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주고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따라잡아도 되는가? 지금 현대로템 지금 따라잡는다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나 반 나눠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아까 일봉으로는 아랫 구간의 짧은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봉으로는 정말 17만 5천 원부터 23만 원 라인에 이렇게 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절반 정도를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조정을 주는 이유가 왜 조정을 주냐면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 피로도가 쌓여서 그 피로도를 풀기 위해서 절반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아니면 윗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봉상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절반 정도 조정을 주고 갖는 게 일반적이었겠지만 워낙 이슈가 탄탄하고 실적이 좋다 보니까 현대로템은 주봉상 윗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현대로템의 강력한 저항 라인은 23만 원 라인이에요. 주봉상 이 자리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3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3만 원 라인이 일단 단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를 뚫고 가면 주봉상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막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산주로도 묶이지만 과거 대북철도로도 묶였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에 교집합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23만 원을 단기 저항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밀릴 수 있으니까 일부 비중은 줄여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진입한다라고 하면 분봉상 120 분봉 보시면서 한 20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핵심 지지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0만 5천 원을 이탈하면 아까 말했던 주봉 박스권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18만 원까지 아래로 10% 정도 더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20만 5천 원 좀 핵심 라인이니까 체크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거기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23만 원이 단기 목표가고 거기 안착하면 24만 원, 25만 원까지 추가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시장이 좀 조용할 때 견고한 이슈라든지 탄탄한 실적 모멘텀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계속해서 들어와줬던 종목입니다. 알려드린 박승권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수들이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을 팔고 있을까요? 상위 탑10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 2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보여줬던 초강세를 약간은 반납은 했지만요. 그래도 상승폭 조금 늘려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1에서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30만 원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의 40만 원에 바짝 다가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5%라는 초강세 보이다가 상승분 조금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현대차고요. 오늘 기아는 음봉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약보합권 그려주다가 상승폭 약간 늘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초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 그리고 XAI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8%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했고요. 바이오주가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올릭스까지 선방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주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는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네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많은 분들이 되게 나는 중장기후 투자할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박자감만 좀 잘 맞추면 계속 일부 수량 가지고는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최근에 순매도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면 네. 5일 순매도 상위 종목 이런 거 보면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계속 있어서 올라와 있었어요. 아니 이 방송은 투자 1%가 투자하는 막 네네. 이런 거를 코멘트를 주는다더니 상위 1%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네. 계속 네. 올라가는데 바보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면 다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는 덜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상위 1%라고 불리우는 투자 고수들은 일부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못 가. 야, 얘네들은 이제 고평가야. 이제 얘네들은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고점은 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파도를 타듯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팔고 뭐 한 4% 밀리면 다시 사면 사실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량 가지고는 그렇게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20분봉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120분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계속 타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다가 이번에 12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보통 주가가 과열 국면으로 진입해서 쭉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볼벤 상단을 타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볼벤 상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매도세가 좀 자극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의 투심이 이 과열 구간이 좀 끊기고 만약에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0분봉에서 61선을 이탈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는 73만 원 라인이에요. 네. 만약에 73만 원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5만 원? 많으면 진짜 심하면 63만 원 정도 선까지도 눌림을 줬다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73만 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요 정도 이 구간 정도 선까지 눌림을 줬다가 이렇게 다시 고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SK하이닉스를 투자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 지금 널널한 수익 중인데 이걸 언제 팔지? 계속 끌고 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눌렸다 가든 뭐가 됐든 결국 올라갈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부 수량 가지고는 73만 원 라인이 이탈하면 거기서는 일부만 챙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고 있고 일부만 팔고 그리고 아까 말한 65만 원 정도, 66만 원 그 아래 구간에서 내가 73만 원에 팔았던 걸 나눠서 다시 사면 이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정 수량 가지고 사고 팔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따라잡으셔도 상관없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73만 원 라인을 좀 단기적인 이탈했을 땐 비중을 좀 줄이고 아래서 더 늘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이닉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전닉스 뭐 중장기 종목이긴 하지만 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거의 매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또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초고수들은 지금 5거래일 동안 어떤 종목을 좀 사고 있을까요? 5거래일 순매수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1위에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서 매도 상위에 있었지만 5거래 연속으로는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계속해서 최고치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 주가 상승 가파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모멘텀이 묻은 종목들 올라와 있죠. ABL 바이오가 참석한다라고 하고요. D&D 파마텍 역시나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산주들까지 오늘은 대거 포진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선주, 하나오션도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해외 군함 프로젝트 수주 이슈가 기대감 밀어올려주고 있고요. 또 LNG선 매출 비중까지 커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2주 정도 계속 양봉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 역시나 저희가 짚어드렸었던 종목이죠. 오늘도 동반해서 3에서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역시나 지난 거래일 초급등 이후에 오늘도 상승 연출해주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반면에 지난주 최고가 돌파 이후에 계속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음봉 보여주고 있네요. 자,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하나오션을 지난주 월요일에 짚어드렸어요. 하나오션 얘기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괜찮네요, 하나오션. 그렇죠.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오션 한 두세 번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마 네. 그 QR코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거기 네.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디를 목표가로 잡을지 이런 것들도 다 잡아드렸었는데 방송에서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방송 좀 챙겨보신 분들은 하나오션을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인데 좀 널널한 수익권일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표면적으로 아까 말했죠. 뭐 조선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지만 그 결국 현대로템하고 결이 같거든요.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빠졌을 때, 반도체가 잠깐 쉬어갈 때 그 이탈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 갈 수 있을까? 근데 마침 그 반도체가 잠깐 쉬어가면 시장 지수 조정을 줄 텐데 시장 지수 조정 줄 때 그냥 심심해서 빠졌습니다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린란드 이제 자기들 거라고 막 이제 말할 것 같고 막 미군을 어쩌네 저쩌네 미군의 국방 방위비를 어쩌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역시 시장이 빠지면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표적일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게 좀 높게 나오고 하면서 경기 침체 괜히 들먹이는 거 아니야? 연준은 지금 올 상반기까지는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경기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아마 발표가 나올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나올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얘기하면 1시간짜리인데 위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되든 안 되든 별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거 이제 위법이다 판결 내서 너네들 다 배상하라라고 네. 하면 트럼프 성격상 참 그렇군요. 참 제가 주겠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이럴 성격도 아닐 것 같고 위법 아니다라고 하면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이제 더 과격적인 행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사실 그런 걸로 흔든다라고 하면 미국이 만약에 보상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럼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은 경제 침체 우려 또 이런 거 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력한 후보가 경기 침체 우려로 빠뜨리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빼던가 이런 거겠죠. 네.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적이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방산, 조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눈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올라가고 나니까 아마 이제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올라가고 따라 살 생각하지 말고 올라갈 걸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유자분들께서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4만 원 정도 선을 잡아드렸거든요. 원래 여기서 한번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한 12만 5천 원, 12만 8천 원 이렇게 갔어야죠. 근데 지금 여기 뚫었잖아요. 요즘 시장 트렌드를 보면은 덩치 큰 종목군들이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뚫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미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되게 많이 잡아드렸어요. 네. 현대차 어떻게 잡아드렸죠? 그때 3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현대차 32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에 진입하니까 더 간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현대차 이때 말해서 단박에 갔고요. 이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하고 나서부터 더 과열 국면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우량주가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 과열 국면 진입해서 더 가는 거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 추세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현 시점에서 따라잡고 그냥 14만 원 손절가 잡고 따라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돼요? 과열 종목은? 그러네. 과열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수가 아니라 없죠. 네. 내 그릇대로 먹는 거. 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 추세선, 이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다가 지지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그냥 익절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지선 이탈해도 다시 가겠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못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라인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만약 수익이 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축하드리고요. 알려드린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순매도 10개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5거래일 동안 팔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노타가 위에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노타죠. 최근에 CES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인 노타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지컬 AI 분야로도 온디바이스 AI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또 오늘은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무난히 넘겨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오늘 2%대 상승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사면은 3달 이상 우상향 이어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셀트리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짚어주셨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뭐 살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지금 막 순매도가 이렇게 높다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원래 이래요. 사실 애초에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뭔가 새로운 이슈 갖고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 내 공장 인수했다. 이거 원래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 재탕해 갖고 올라온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차트상 주봉상 2년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왜 더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상승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최근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그냥 현가부터 한
19만 5천 원? 금요일 종가까지 해당 종목이 19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혀 추세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현구간부터 19만 5천 원까지 한 3번 나눠서 사지 뭐 이런 느낌으로 빠질 때 좀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19만 5천 원 이탈했을 때는 다시 과거 박스권 돌아가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좀 줄이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상위 초고수들의 포트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이 워낙 이 관심주라든지 공략주를 잘 꼽아주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일단은 제약바이오 아까 원래는 한미약품이었는데 네. 시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여서 뭐 기분 좋게 운전하면서 그러니까요. 오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JP모건 헬스케어 여기에 대한 이슈 때문만이 아니라 실적 자체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사랑은 좀 다르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다른 제약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또 제약회사의 그 약물을 약간 판권을 사와서 파는 느낌이라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은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들이 팝니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또 국내에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CDMO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 이슈에도 움직일 가능성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결과 발표도 아마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고점 개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아래 구간에서 박스권 만들다가 위로 돌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고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한 50만 원 정도 보세요. 한 5%, 6%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51만 5천 원 정도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현구 구간 부근에서 한번 진입하고 61선에서 한번 진입한다. 그럼 박스권 중단 가격으로 평단 맞춰지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박스권 매매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 상태에서 더 간다? 그럼 51만 5천 원을 단기 목표가 잡고 만약에 거기 뚫고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얘도 과열 국면이라서 위로 좀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저항은 51만 5천 원, 핵심 지지 라인은 43만 원 정도 라인으로 체크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목표가는 51만 원 위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만 원이죠? 네, 공략주까지 알려드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표님 덕분에 포트가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제 아래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일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네. 아침 장전 브리핑도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약간 다름을 느끼실 거거든요. 이게 장전 브리핑마다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뭐 현대로템, 하나오션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매매 전략.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말했던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네. 시초에 한 강보합으로 시작해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되게 강한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움직일 만한 종목들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올려드리거든요. 한 7시, 7시 반에 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 그냥 단순히 뉴스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느끼고 돈이 올 곳에 미리 가서 좀 선점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어서 오시면 많은 걸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차원이 다른 시황을 매일 아침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상위 1%는 지금까지 제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